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아이무비를 강의하게 된 베이간입니다. 이 강의는 그동안 영상 편집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보이스오버를 사용하는 저시력 혹은 전맹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총 5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영상 촬영과 영상 편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보이스오버를 사용해서 맥 OS에 있는 아이무비를 활용하는 방법과, 또 마지막으로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보이스오버를 활용해서 아이무비로 영상을 간단하게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영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영상 촬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사항과 알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아이무비를 설치하고 아이무비를 실행했을 때의 화면 구성까지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영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전맹분들의 경우에는 영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종이가 있다면 그 네모난 종이를 손으로 만지시면서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텔레비전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모든 영상은 여러분이 지금 만지고 계시는 종이처럼 사각형의 형태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각형 안에 아주 예쁜 여배우나 멋있는 남자 배우가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동작으로 정지해 있다면 그것은 사진이 되겠지만, 그 남녀 배우가 뭐 이렇게 해서 뭐 결혼을 하고 애도 낳고 뭐 살다가 보니까 갑자기 뭐 둘이 남매고 뭐 부모도 똑같고 뭐 이런 스토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상이 되는 것이죠. 자,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크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지고 계신 그 종이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종이도 여러분이 만지고 계신 그 A4 용지만한 것이 있지만 또 아주 큰 전사지 또는 뭐 대자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영상도 똑같이 그런 크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의 속성과 더불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비율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모니터의 대부분의 비율은 16대 9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영상의 크기를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16대 9라고 하는 것은 가로는 16, 세로는 9, 그러니까 가로로 길고 세로로 짧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4대 3 비율이었습니다. 네모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텔레비전의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시간입니다. 영상은 크기와 시간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그 용량이 결정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영상의 세 번째 특징은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먹을 쥐었다가 손을 서서히 펼쳐 보십시오. 이 장면이 영상에 담긴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주먹을 쥐고 있던 상태에서 손가락이 펴지는 이 과정 자체가 한 장 한 장의 사진들이 모여서 순차적으로 재생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 단위를 한 장의 사진을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0프레임이다, 120프레임이다, 30프레임이다 뭐 하는 것들이 바로 영상이 얼마나 부드럽게 우리 눈에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프레임의 수치가 높을수록 영상의 용량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영상 촬영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카메라입니다. 지금 제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폰 XS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디오를 찍으려면 비디오 카메라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워낙에 발달하고 또 워낙에 화질도 좋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삼각대입니다. 삼각대를 고르실 때는 무조건 튼튼한 것을 여러분이 잘 만져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외부 음향 수음 장비라고 말씀드리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손으로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와 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매우 명확하게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을 것인데요. 물론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적인 마이크로 수음을 해도 되지만, 좀 더 좋은 음향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외부 음향 장비를 활용해서 동시 녹음을 하신 후에 편집 프로그램으로 싱크를 맞추어서 한 영상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을 거친다면 훨씬 더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아이폰의 보이스오버가 우리의 얼굴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전맹분이라고 할지라도 셀프 카메라를 찍으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꼭 말씀드렸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가까이 촬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얼굴과 휴대폰과의 거리가 1에서 1.5m 정도는 되어야 좀 자연스러운 나의 얼굴 본연의 모습을 찍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탁상용 삼각대 같은 것도 시중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탁상용 삼각대를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큰 삼각대를 이용을 하셔서 나와 휴대폰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촬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휴대폰의 렌즈가 나의 얼굴을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방향으로 보게 되면은 콧구멍이 좀 더 크게 나오고 얼굴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쁜 사람도 굉장히 못생기고 넓적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서 휴대폰과 나의 얼굴의 그 각도가 휴대폰이 좀 더 약간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방향으로 찍는다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경입니다.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찍으신 영상 몇 개를 이렇게 봤을 때 배경 처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사적인 그런 옷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거나 잡동사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또 인터넷에 올라가 버린 영상은 잘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경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아이무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무비는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맥 OS에서 작동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이 아이무비는 현존하는 다른 어떤 영상 편집 프로그램보다 시각장애인이 음성합성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아주 잘 확보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무비는 복잡하고 아주 디테일한 테크닉의 편집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간단한 컷 편집 그리고 트랜지션 효과 그리고 자막 넣기, 음향 효과 넣기, 배경 음악 넣기 정도의 영상 편집을 할 수 있게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애플에서는 이 다양한 아이무비의 기능들을 보이스오버를 활용한 시각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 5강의 강의를 통해서 시각장애인 분들도 스스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도 해보시고 다양한 효과를 통해서 컨텐츠를 빛내서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도 1등급 아주 으뜸가는 유튜버가 탄생하기를 기원하면서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이무비를 설치하고 실행하고 또 그 화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이무비의 설치와 실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컴퓨터를 새로 구매하시면 아이무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맥 OS를 클린 설치하셨거나 여타 다른 사정에 의해서 아이무비를 삭제하신 분들은 아이무비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강의는 보이스오버의 사용에 대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오버 디테일한 사용법에 대해서는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닥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 25개 중 17번째. 자,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 있는데 파인더 열려있음 보통 파인더에 가 있죠. 자, 파인더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V 오른쪽 키로 룩 사파크로 메일 연락 캘리는 미리 지급 사 메스트 아이 앱스토어 시스템 앱스토어 한 개의 새로운 항목 25개 중 앱스토어로 16번째. 가십니다. 앱스토어 한 개의 새로운 항목 열려있음 앱스토어 새로운 발견 컬렉션 자, 여기에서 제일 첫 항목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새로운 발견 검색 필드 텍스트 필드 검색 바로 검색. 오른쪽으로 가시면 검색 필드가 있죠. 여기에서 두꺼운 타자를 ABC 영어로 바꾸신 다음에 앱스토어 I 힌트 M O V I E 아이무비라고 치시고 엔터를 누르십니다. 아이무빈에 대한 검색 결과 컬렉션. 자, 그럼 이제 아이무비가 컬렉션에 떴습니다. 상호작용으로 들어가셔서 아이무비 동영상 열기 버튼 저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 버튼이 나와 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받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고 받으시면 자연스럽게 설치를 완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이무비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OS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내지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덕에서 실행을 한다거나 런치패드에서 실행을 한다거나 파인더에서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실행을 한다거나 스팟라이트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스팟라이트 방법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스팟라이트의 단축키는 커맨드 스페이스죠. 스팟라이트 시스템 대화 상자 스팟라이트 검색 텍스트 필드 검색 공백 스팟라이트 검색 자, 여기에서 iMovie라고 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IMOVIE 응용 프로그램 닫기 버튼 iMovie 윈도우 도구 막대 자, iMovie가 실행이 되었고요. 저는 iMovie 시작하기 대화 상자에서 엔터 키를 눌러서 지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도구 상자, 도구 모음에 가 있는데요. 이 도구 모음이 보이스오버 커서 가장 제일 처음에 있는 커서가 되겠습니다. 도구 막대 네, 도구 막대네요. 그죠? 여기서 상호작용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호작용 도구 막대 5개의 항목 프로젝트스 버튼 프로젝트 버튼. 우리가 이제 영상 편집하는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거죠. 타그 라이브러리 버튼 미디어 보관함을 보거나 가립니다. 네, 미디어 보관함을 보거나 가립니다. 누르게 되면 누르기 타그 라이브러리 버튼 누르기 타그 라이브러리 버튼 화면 왼쪽에 표시되는 라이브러리를 끄거나 켜는 기능입니다. 임포트 버튼 카메라 또는 컴퓨터에 있는 폴더에서 비디오를 가져옵니다. 커맨드 I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북 카메라로 직접 영상을 촬영해서 바로 가져오기를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은 컴퓨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촬영한 외부 비디오나 오디오 파일들을 가져올 수 있는 버튼이죠. 텍스트 자, 텍스트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큰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쉐어 비활성화됨 버튼 공유합니다. 쉐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저장하기 버튼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비디오를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저장하는 그런 버튼입니다. 자, 상호작용해서 빠져나오시고요. 외부 도구 막대 오른쪽으로 갑니다. 나의 미디어입니다. 버튼 나의 미디어를 표시합니다. 나의 미디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외부에서 가져온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들의 모음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오디오입니다. 버튼 오디오를 표시합니다. 게러지 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운드 이펙트나 아니면 아이튠즈에서 프리 DRM에 하나여 우리 오디오 파일들, 음악 파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버튼 제목을 표시합니다. 자막 부분인데요. 이것을 iMovie에서는 제목이라고 번역되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경입니다. 버튼 배경을 표시합니다. 전환 효과입니다. 버튼 전환 효과를 표시합니다. 트랜지션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오디오로 따졌을 때 오디오 1, 오디오 2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디오 1이 페이드 아웃 되면서 오디오 2가 크로스오버 되면서 페이드 인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오디오 전환 효과 같은 건데 다분히 이것은 시각적 전환 효과입니다. 영상 1번, 영상 2번이 있을 때 영상 1번이 사라지면서 그에 크로스오버 돼서 동시에 영상 2번이 나타나는 부드러운 효과 뭐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전환 효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미디어 사이드바입니다. 표 선택 부분이 없습니다. 이벤트 미디어 사이드바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얘기하면 폴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가 1강부터 5강까지 지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1강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에 필요한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목록화 시켜놓고 또 2강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또 그런 그 필요한 영상과 오디오 소스를 가져다 놓고 이런 식으로 용도에 맞게 이벤트를 만들어서 필요한 영상 오디오 소스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평 자르기 도구 보관함을 도글합니다. 토글 버튼 보관함 목록을 보거나 가립니다. 방금 지나온 이벤트 사이드바를 켜거나 끌 수 있고요. 토글 버튼 이걸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이름입니다. 버튼 자, 이것이 바로 그 폴더 이름이겠죠. 버튼 자, 이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가져오기 버튼 이제 그 폴더 보관함에 미디어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벤트 개수입니다. 그룹 이 이벤트 개수 그룹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하면 이벤트 개수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룹을 상호작용으로 들어가시면 내가 가져온 오디오 비디오 파일들을 이제 목록을 볼 수 있겠죠. 수평 자르기 도구 화질을 향상시킵니다. 비활성화됨 토글 버튼 강화 자, 이제 어디로 이동을 했냐 하면은 화면상에서 보면은 우리 그 영상 편집을 할 때 프리뷰, 미리 보기, 그러니까 영상을 지금 어떻게 편집을 내가 하고 있는지 모니터할 수 있는 창 바로 위에 있는 버튼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화질 향상 버튼 바로 다음으로 색상 밸런스 비활성화됨 색상 수정 비활성화됨 토글 버튼 자, 색상 밸런스, 색상 수정 뭐 이런 버튼이 있는데요. 우리
이퀄라이저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영상에서 색깔 레드, 블루, 그린, RGB, 그다음에 화이트, 블랙 이 색상의 영역별로 농도를 설정해서 화면의 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버튼들입니다. 자르기 비활성화됨 토글 버튼. 자르기 제어기입니다. 자, 영상상에서 그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보이지 않게 하는 버튼입니다. 안정화 비활성화됨 토글 버튼. 안정화 제어기입니다. 자, 그다음. 음량 비활성화됨 토글 버튼. 자, 다음. 노이즈 감소 및 이퀄라이저 비활성화됨 토글 버튼. 자, 노이즈 다음. 속도 비활성화됨 토글 버튼. 속도 제어기입니다. 자, 이건 영상의 속도인데요. 이런 거 다 단축키로 할 수 있습니다. 클립 필터 및 오디오 효과 비활성화됨 토글 버튼. 클립 필터 및 오디오 효과 제어기입니다. 클립 필터라고 하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클립 필터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컬러로 영상이 찍히게 되는데 그 좀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흑백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극장이나 영화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시네마 효과 뭐 이런 걸 준다든지 하는 영상 효과 그리고 오디오 효과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버튼입니다. 클립 정보 비활성화됨 토글 버튼. 자, 이런 거는 이제 그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클립의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모두 재설정. 클립을 재설정합니다. 비활성화됨 버튼. 자, 지금까지 본 버튼들이 다 화면 오른쪽에 약간 위쪽에 위치한 그 프리뷰 화면, 네모난 미리 보기 화면 위에 있는 버튼들입니다. 디스플레이 영역입니다. 자르기 그룹. 이 디스플레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프리뷰 영역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애들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이스오버에 보면 VOJ 키가 있죠. VOJ 키는 연결된 항목으로 이동하기 버튼인데요. 자, 이것을 활용을 하면 우리 그 보이스오버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나오게 되죠. 지금 타임라인에 영상을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타임라인으로는 이동하지 않지만 이벤트 사이드바 그리고 보관함 그 다음에 타임라인 요 세 부분을 빠르게 이동하면서 우리가 작업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 이벤트 미디어 사이드바입니다. 표 선택 부분이 없습니다. 프로젝트 미디어 단계 1 1열 1행. 네, 그 다음. 상호작용 주체자입니다. 스크롤 영역 이벤트 개수입니다. 그룹. 네, 이벤트 개수. 여기가 바로 우리 외부 오디오 비디오에 그 내가 가져온 목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랬죠. 한 번 더 누르면 원래 비디오 타임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 이벤트 미디어 사이드바 상호작용 주체자입니다. 상호작용 이벤트 상호작용 주체자입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죠. 자,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살펴본 아이무비의 화면 구성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아이무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상과 영상 편집 촬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이무비의 설치와 간단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